제 주변에 보니까 포모를 좀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내가 막 모르는데 막 지금이라도 어떻게 내가 막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지금 생각들을 굉장히 조급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는 되게 좀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되니까 포모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방금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인텔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결국에는 CPU랑 GPU가 이제 결합된다는 쪽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런 쪽에서 되는데 이번에 파운드리 쪽과는 연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파운드리를 엔비디아가 활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보게 되면 삼성한테는 악재입니다. 지수는 사실은 좀 단기적으로는 상방을 열고 봐도 되지 않겠나. 다만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2주 동안 자금을 묶어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단기적으로 뭔가의 그 자금이 필요한 쪽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근데 오히려 저는 뭐 그런 때가 오히려 좀 똘똘한 종목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빠르게 총평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요. 네. 뭐 최근에 장세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특히나 이제 레거시 쪽 가지고 계신 분과 안 가지고 계신 분의 조금 차별화가 되면서 제 주변에 보니까 포모를 좀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부터 드리고 싶은데 포모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오, 기회가 남았나요? 저희는 사실 매일같이 기회죠. 꼭 예. 레거시 반도체만 있어야 뭐 지금 이제 장이 그쪽이 좋아서 그런 거지. 막 내가 막 모르는데 막 지금이라도 어떻게 내가 막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지금 생각들을 굉장히 조급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투자는 되게 좀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되니까 너무 포모 안 느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유영호 과장님을 찾아뵈면 차분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기운을 느꼈어요. 저희가 오늘 신나게 달리면서 얘기했는데 3분은 좀 차분하게 해봐야겠네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급하게 가는데. 네. 대표님 그럼 오늘 분위기 한번 전해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앵커님. 저요? 예, 왜요? 드디어 이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삼성전자 매수단가 올라온. 저는 이분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분이 아니시. 죄송합니다. 이승희 아나운서님 아닐까요? 그분은 이제 포트가 좀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네. 괜찮고요. 예. 네. 근데 아마 축하 받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오늘 팔자를 봤으니까. 이분이신데 죄송합니다. 예. 아니, 지금쯤이면은 나도 주식 좀 잘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기실 만한 맞아요. 타임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까? 그러기가 힘든 게 지금 지수만 올랐지 내 계좌 아니거든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또 지수를 이기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죠? 지수 말고 민수를 이기세요. 김민수 대표님을 이기는 거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또 뭐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점심 약속 있고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서 이제 귀를 많이 기울여 봤어요. 주변에서 무슨 얘기하나? 왜 주식 얘기를 아무도 안 하죠? 사상 그래요? 최고가가 돼 있고 그런데 워낙 여의도 아닌 쪽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들 보이시면은 직장인분들도 막 주식 얘기하고 하다못해 미국 주식 얘기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았는데 네. 안 들려요. 그래서 그냥 아직 멀었다. 예,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직 멀었다기보다 그분들도 이제 더 이상 와, 나 어떡하냐 이거 못 샀는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막 들려야 되는데 아직 그냥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꾹꾹 참고. 예, 그런데 참는 게 폭발할 때가 언제일지 그것도 궁금한데 아무튼 현장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다른 지역 가서 점심 먹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각자 또 다 주변에 인간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아직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아직은 그때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이제 제일 좋은 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아침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 저도 사무실 가는데 또 귀 쫑긋 세워봤거든요. 거기는 그냥 일반 빌딩이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다른 얘기 무슨 뭐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 뭐 이런 얘기부터. 예. 그럴 때가 아닌데 솔직히 지금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냥 차분하다.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오늘 장 보여주시면요. 강세 정리해오신. 약세 한번 네. 보여주실까요? 그거요? 예. 네. 그거를 차분하게 하라고 그래서 또 뭔가 싶었는데, 예. 그냥, 들뜨지 마라. 네. 쪽으로 하시는 것 같고. FMC는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네. 오늘 얘기 많이 일부에서 했습니다.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달러랑 금리가 올라갔다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런 걸로 보는데 그래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걸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봐야 그런 것 같고 그래가 또 중국하고 홍콩은 잠깐 쉬는데 나머지는 그래 FOMC 끝났어 달려 그러면서 쭉 달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 그대로 미국 시장도 연결이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이고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선물 매도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매도를 쌌다간 이건 아니겠는데라고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매도했던 거에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쯤 매수는 들어왔는데 아무튼 예, 지금 지수대에서 쉽게는 대응하지 못할 것 같고 지금요. 근데 그렇다고 현물을 또 많이 산 건 아닌데 오늘은 그냥 약간 눈치 보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아직 변수가 하나 남은 게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래요. 네. 거기서 이제 잘 보시게 되면 미국도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냐면 선물이 이제 9월 달에서 12월 달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넘어가는 과정 쪽에서 저희가 보통 롤오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롤오버 할 때 보게 되면 스프레드가 있어요. 근데 과거 역사적으로 스프레드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다들 그냥 참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겨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롤오버 할 때 비용이 비싸집니다. 그러면 야 이거 하고 롤오버에 그냥 정리하고 다시 신규로 들어가라고 하게 되면 금요일날 좀 출렁이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귀찮아 그냥 그거 예 스프레드 몇 개약 사서 그냥 넘겨 이렇게 되면은 그냥 또 지수는 큰 변화 없이 갈 텐데 그 변화가 금요일 한번 나오지 않나 싶어서 그 정도만 보고 내일 밤이요. 내일 밤이겠죠. 네. 예, 저희는 이제 하루가 더 있으니까 네. 예, 그냥 안심하고 계시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벤트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 주에는 뭐 해봐야 그 다음 주 PC 지표 있나? 그 월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나 있네요, 실적. 근데 뭐 요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면은 뭐 예, 막내가 형님을 끌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런 쪽들인데 외국인들은 오늘 뭐 그냥 반도체고 예, 자동차 쪽에 집중했고 반도체는 한 2주 동안 그렇게 나와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제가 그만할게요. 반도체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은 해주셔야죠 또. 조금만 하고요. 네. 과장님이 많이 해주실 거고 네,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어제같이 그런 날도 제가 그냥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 드린 이유는 솔직히 한 분이라도 더 편집하시라고 편성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젠 그냥 저는 충분히 하신 걸로. 할 역할을 다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조용히 갈 것 같고요. 근데 계속 가면 또 얘기는 해야겠는데요. 그 같은 그쵸. 그런 쪽에서 하다못해 CXL도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HBM 하다못해라고 표현을 할 정도인가요? 네, 이건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네. 그런데 이것마저도 가기 시작한 거 보니까 시장이 급했어요. 반도체 소부장 줘봐. 데이터 줘봐. 그리고 여기서 괜찮은 건 뭐야? 그냥 막 이제 달리는 분위기 그런 쪽인데 뭐 HBM은 또 이제 또 순서대로 가고 있고 낸드는 이제 지금 핵심이죠. 근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낸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낸드는 부족한 게 아니라 SSD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지 쪽에서 그 다음 단계가 부족한 거지. 낸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좀 약간 오버하는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뭐 좋으니까 가봐야겠다라는 쪽들이고 기판 쪽 좋고 그럼 뭐 이쪽은 끝. 그리고 양자암호도 오늘 미국에서 양자암호 관련 쪽 한 3, 4일 그냥 쫙 달렸었죠. 양자 컴퓨팅 종목들이 랠리를 펼쳤죠. 네. 근데 저희는 잠잠했어요. 네. 그러다가 4일째 양자암호가 동참한다. 좋은 신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오늘 그래서 이거 움직이네 그래서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그게 끝인 것 같고 다음 주 가게 되면 무슨 정부에서 여는 포럼이 하나가 있거든요. 뭐 아시죠? 그 참석하시죠, 위원님? 아니요. 저명한 분 다 오시는데 위원님. 저 같은 저 같은 아니 아마 무명인은 부르지 않습니다. 초대장이 좀 누락됐습니다. 제가 갖고 왔습니다. 대표님께서 참석하시는군요. 저는 네. 가서 약 팔러 갑니다. 네. 예. 근데 거기서 또 양자암호 얘기를 우리나라도 뭔가 또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부터 이렇게 쭉 핀테크 관련된 쪽에 이제 그 하나가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혹시나 모멘텀 나오게 되면 그 정도만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정하고 싶으면 미국 종목 하세요. 양자암호는. 그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음 주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고 네. KBW라는 KBW 그거 주간입니다. 네. 그래서 각종 행사와 컨퍼런스가 다음 주에 다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네. KBW 잘하실 거 아니에요. KB증권이.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로봇도 LG전자발 또 번쩍번쩍 나오는 건데 LG전자랑 상관없는 종목도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인 것 같고 인터넷 쪽도 나도 소프트웨어면 나도 금리나 수혜인데 이런 쪽들이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행사가 있죠. 이프카카오 이게 있는데 거기다 이제 우리 지금은 그래 오픈 AI랑 카카오랑 접목을 해서 만든 AI 에이전트가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때 그러면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가 이제 살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카카오톡에다 이제 카카오톡하고 톡하고 접목한다고 그랬으니까 톡에다가 여기서 나 지금 뭐 주말에 시간이 많이 남는데 어디 여행 가면 좋겠니? 그럼 이제 한번 쫙 보여주고 거기다가 그러면 거기 한번 예약해봐. 나 오전 언제 시간 돼? 그러면 예약해서 여기까지 쫙 되는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불안해요. KT 털렸죠, 롯데카드 털렸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런 대로 좀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아무튼 너무 디지털로 가는데 디지털의 기본도 보안도 제대로 안 해주시는 선생님들 저희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좀 해주세요. 그런 것 같고 OLED 쪽도 강했고 핀테크 쪽도 영향을 살짝 아까 받는 것 같고 MLCC 쪽도 연결해서 강했다라는 쪽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약한 업종이 나오네요. 다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많이 올랐잖아. 좀 네. 줄여. 그리고 일로 가는 현상. 그래서 조선 쪽에서 중형 선사를 만드는 그러니까 중형급 조선사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그렇다는 얘는 마스가 뭐 답 좀 내봐. 근데 답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실망이 좀 컸던 것 같고요. LNG 쪽도 뭐 그런 분위기. 요즘은 LNG도 시간 걸린다. LNG 복합화력 발전 시간 걸린다. 차라리 그냥 SOFC 가자, 연료전지 가자. 그러면서 뭐 이것도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또 몇 번 얘기해가지고 그 미국의 블루 하는 블루 에너지 이런 쪽인 것 같고 원자력 쪽 모멘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없어 보였다 보니까 실망 매물들 이런 것들은 약한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계속 주도를 해서 가는데 실망 매물 때문에 이 정도까지 밀린다. 그러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이제 항상 K 증시는 시속 게임입니다. 시속 게임의 반대쪽에서 무거워라고 이렇게 뒤로 넘어갈 때 그 자리가 탁 또 할 수 있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기싸움이죠. 시장과 나와의 기싸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네네. 코스피가 최고점에 오니까 개인들은 인버스도 많이 사신다고 하고요. 여기서 지수가 과연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은데 코스피가 지난번처럼 박스권에 갈지 아니면 이번엔 확실하게 돌파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수는 최근에 저희가 연초부터 뭐 한 7월 정도까지 랠리를 펼쳤던 시장이 사실은 뭐 조방원이나 이런 친구들이 올라서 지수를 끌어올렸다기보다는 내부적인 재평가, 그러니까 뭐 금융이라든지 지주의 리레이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끌고 올라와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주면서 좀 상승을 했고,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는 닉스 혼자 이제 고군분투해서 네. 올라온 네. 장인데 그게 이제 한 2달 정도 쉬었었죠. 근데 그때 사실 조선주나 방산, 원전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색깔을 볼 수 있는 게 지수를 밀어 올리려면 결국에는 우리 시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는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앞단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가 움직였던 것은 사실 HBM 때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은 이제 레거시다 보니까 사실 이 레거시의 반등과 이 업황이 얼마나 더 이제 뭐 업사이클의 이제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지수는 결정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과 지주 쪽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소부장, 레거시 소부장, 우리가 이제 보지 않았던 소부장이잖아요. 보지 않았던 소부장 쪽을 사야 되냐 그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왜 고민을 하냐면 그 친구들은 내가 직접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뭐 일례로 원익 IPS 장비를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네. 관심도 없고 그 삼성전자가 이제 뭐 사용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뭘 믿고 이제 이런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충분히 그걸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 그 레거시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 사이클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들어갔는데 항상 물렸던 기억. 네. 팔만 전자에 물렸던 기억 네, 네. 뭐 이런 거죠. 네. 이게 시클리컬이고 레거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은 굉장히 이제 물음표. 이거 뭐 왜 가는 거야? 뭐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반도체의 레거시의 반등, 업황의 턴이 얼만큼 지속이 될 거냐 그 폭.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금융 쪽. 근데 반도체가 이렇게 돌아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주가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거래대금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증권주는 사실 쉬었거든요, 먼저. 네, 증권주나 금융주 쪽도 괜찮다면, 지수는 사실은 좀 단기적으로는 상방을 열고 봐도 되지 않겠나. 다만,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석이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2주 동안 자금을 묶어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뭐 레거시 반도체를 좋게 보고 들어온 자금은 뭐 2주 동안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뭔가의 그 자금이 필요한 쪽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근데 오히려 저는 뭐 그런 때가 오히려 좀 똘똘한 종목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김에 그냥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상방에 대해서 좀 준비해 오신 자료를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HDD와 낸드에 지금 훈풍이 불고 있다. 네. 그 이유 어떻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낸드라는 것이 사실 이제 레거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 중에서 둘로 나뉘는 거는 이제 디램과 낸드인데 디램은 우리가 사실은 그 관련주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HBM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사실 낸드는 이 낸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사실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장 아픈 손가락인 게 낸드로 열심히 저희 디램으로 열심히 벌어가지고 낸드로 많이 까먹어요. 예, 항상 그랬습니다. 예. 업황이 좋든 안 좋든. 그런 상황에서, 이 낸드가 돈을 벌 수 있을 것도 같은 지금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고 일단은 이제 큰 그림으로 봐서는 그러면은 뭔가 경기가 좋아지는 거야? 그거보다는 AI의 훈풍이 사실은 HBM으로 왔다가 D램으로 왔다가 이제 랜드까지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네오클라우드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오클라우드요? 네네. 지금 이제 AI 반도체 사이클이 사실은 이제 학습형 예, 이런 쪽에서 지금 추론형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번 실적에서 브로드컴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잖아요. 그 친구와 저는 오라클이 이번 이 반도체의 판도를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이제는 추론형이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되었다라는 신호탄을 알린 게 저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사실은 레거시들이 좀 좋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학습형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먹거리는 HBM하고 HBM 쬐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이만큼이었는데 추론 쪽에 와서는 디램이나 낸드도 좀 뭔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뭘 물어봤는데 답변이 조금 너무 늦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추론은 뭔가 참고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큰 하나의 데이터 센터만 지어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조금 뭐 네트워킹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송을 좀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게 이제 너무 이 추론형 시대에 들어서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 조그만하게 소규모로 네오클라우드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좀 답변을 빨리빨리 전송을 하자.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놓으면 답변을 빨리 전송할 수 있잖아. 라는 좀 그런 개념들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그 네오클라우드 업체한테 이제 외주를 주기도 하고 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기존에도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낸드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어느 정도 그 적정 재고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 네오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급성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낸드 재고를 쌓아놓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네오클라우드들의 수요가 조금 이제 그 낸드 쪽 HDD라든지 낸드 쪽에 조금 이제 수요를 많이 갖고 왔고 뭐 지금 도는 썰로는
아마존이 지금 뭐 시중에 있는 HDD를 그냥 다 뭐 샀다. 쓸어간다.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지금 이쪽은 이게 문제는 이 낸드 같은 경우는 사실 감산을 굉장히 좀 과하게 들어갔던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산을 많이 해놨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수요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요가 많이 나온 거고 사실은 이거는 지금 반도체 호황의 일부분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제가 낸드 얘기만 드렸는데 사실은 투자 사이클도 도래를 했고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만 짓다 보니까 일반 서버가 교체 주기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못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나 삼성전자가 밀어놨던 신규 투자를 지연됐던 게 또 한꺼번에 집행돼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레거시 소부장이 좋고 그 다음에 낸드도 좋고 뭐 당연히 공급사는 더 좋고 뭐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다 좋네요. 뭐 이렇게 반론을 할 게 없을 만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투자도 이제 새로 이루어지고 네. 랜드는 또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사실은 레거시가 이제 뭐 이렇게 탑2가 가기 전에 그 삼성전자가 이제 밀어놨던 투자를 집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있었고 실제로 2분기 실적에서 장비주 일부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투자 진행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 레거시 장비주는 전공정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실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게 먼저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미국 파운드리의 수주도 받았잖아요. 거기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년 만에 좀 큰 투자 사이클이 도래를 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사이클에서 수혜를 보는 것도 있고 뭐 사실 한두 가지가 사실 아니고 좀 겹쳐져 있는 호재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 대표님도 마이크론 관련해서 지금 그 가져오신 자료가 있죠. 지금 이어서 좀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상향한 분이 나왔다고요? 네, 그냥 어떻게 먼저 읽습니까? 이 성함도 어렵네요. 이거요. 네. 사스케추안이 아니고요. 네. 서스퀘 하나라도 서스퀘 해나? 서스퀘 해나? 네. 안 했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 잠깐 요거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제 투자 얘기를 하셨는데, 네. 투자는 지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희가 투자가 2017년도, 18년도 나왔던 과잉 증설과 지금 다시 연결된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투자 강하게 안 할 겁니다. 예전만큼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쪽 그리고 또 방어를 많이 하는 쪽이 중국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겨냥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 자립한다고 그러니까 장비를 벌써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견제를 하다 보니까 한국 쪽에서 쭉 들어간 게 있어요. 지금부터 한 6개월, 1년 전부터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속도가 얼마큼 나나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중국이 좀 수율 올라오고 공급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투자를 했다가 조금 좀 사이클이 안 맞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안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실패하면 가격은 더 폭등합니다.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부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 레거시 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지금 업황과 돌아가는 단순한 쪽은 조금 좀 오버하는 국면도 있을 거다라는 쪽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요거 보셔야죠. 지금 반도체 가격들이 이제 요거는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뭐 얼만큼 DDR5가 나가는지 뭐 가격이 낸드가 얼만큼 저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이런 차트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걸 통해서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면서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결제해서 디램 익스체인지 가가지고 결제해서 보시면 되느냐? 아닙니다. 다 저희 친절하게 증권사들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거 가지고 도망들만 체크하세요. 근데 원래는 이거 본다고 하더라도 DDR4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처음에 올라올 때, 그러니까 즉 요때부터 한 4월 달부터 5월 달부터 한 여름 때까지 쭉 올라왔을 때, 네. 이때는 시장이 반응을 안 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HBM 신경 쓰느라고 그런가 보지. 근데 그때부터 조짐이 좀 나왔었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살짝 주춤했습니다. 8월 달이었어요. 8월 달 주춤하다가 그때 다시 턴하고 있는 과정 쪽에서 지금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낸드 막 터지고 막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 1차 쉬고 2차 때는 강했던 걸 1차 때 시와 같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쉽게 안 빠진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또 HBM 얘기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메모리 업계 한 어떤 소속 연구원인데 이분이 나왔던 미국에서 데이터가 나온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도 모건 스탠리는 HBM 내년에 공급 과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의견이 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업데이트된 걸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는 얘기는 HBM4가 믹스가 되기 시작하면서 평균 가격이 내년에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겠느냐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HBM3는 거의 공용제예요. 이제 공공제로 가고 있다 보니까 HBM4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은 HBM4의 수요를 잡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속도가 못 나가고 그럼 그 어려운 거를 삼성전자가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냐면은 막 찍어내요. 한번 해보자. 수요를 잡기 위해서 막 찍어냅니다. 그런데 공정은 하이닉스보다 한 단계 위에요. 원시 디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잡히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보시게 되면 HBM4가 뭐에 들어가냐면 이번에 루빈 CXT라고 그래요. 루빈 CPX라고 그래서 네. 이쪽에 추론형에 강화시킨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또 잘못 알려지기는 GDDR7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가속기인데 왜 그것만 들어갑니까? 이게 탑재되고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HBM4가 1기가짜리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용량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 쪽에서 추론으로 들어간다. 시장이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10배 시장이에요, 추론은. 그런 시장 쪽에서 들어가는데 HBM4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이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믹스된 가격으로 보게 되면 3가 좀 처지는데 4가 뭐 삼성전자가 들어와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린다. 그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좋은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 목표 주가가 $200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단순합니다. $20에다 10배 줬어요. 10배를 준다는 얘기는 약간 시클리컬이라는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테크 쪽보다는 약간 커머더티? 그렇죠. 네. 예, 그런 느낌 쪽에서 10배를 적용한 것 같아요. 근데 $20까지 준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만큼 좋아진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이런 얘기도 들었대요. 이것도 똑같이 그러네요. HBM 단가 급락 가능성을 내년에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된다. 강하게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일단 지금 얘기하는 게 다 그거죠. HBM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지고 GDDR7을 얘기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 위에 가시 계시는데 네. GDDR계에서는 가시 한 분 계신데 네. 거기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지고 이걸 얘기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저전력 쪽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왜 이러죠?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에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지금. 네. 아니요, 없습니다. 예,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주가는요. 그래서 이런 쪽들 보게 되면 D램부터 SSD까지 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최소 단가가 50%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혹시 기회 되면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근거는 충분히 있는 얘기라고 생각 들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뭐 다 아시는 얘기. 그래서 지금 비트가 커진다는 얘기, 비트 공급은 축소가 되고 나오는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누릴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반도체에 거의 뭐 전 밸류 체인이 다 좋아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이네요. 좀 안 좋은 부분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어쨌거나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뜨거웠던 섹터가 있죠. 로봇이요. 그렇죠. 예. 로봇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로봇의 강세 요인 또 유영월 과장님께서 정리해 오셨다고요. 네. 이게 지금 X에서 돌았던 얘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건가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로봇은 이제 조금 너무 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뭐 노란 봉투 법이었나요? 네. 이제 그 통과되면서 뭐 테마주다 이러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단면을 보여준 거고 사실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이제 세계의 공장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런 지위를 뺏기려고 하다가 저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해서 다시 그 지위를 되찾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중국은 또 거기에 더 목을 매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AI, 그러니까 두뇌와 피지컬을 둘 다 지금 가장
잘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큰 그림 하에서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스톡옵션 같은 거를 이제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목표 달성이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전기차 많이 파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FSD 뭐 많이 뭐 이제 보급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이제 피지컬 옵티머스 네. 또 몇 대 파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약간 자율주행은 규제가 좀 많이 빨리 풀려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의 사이가 좀 뗀뗀해졌잖아요. 그쵸, 예. 네. 트럼프와. 그래서 사실 규제도 트럼프와 사실 일론 머스크요. 규제 풀리는 속도도 좀 많이 더뎌졌고 해서 그 자율주행이 빨리 지금 뭔가 현금화가 되는 것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피지컬 AI 쪽에서의 모멘텀일 텐데, 거기다가 최근에 그 영상 하나가 이제 올라온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제 옵티머스한테 너 뭐 어디 가고 있어?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하는데, 이 친구가 조금 더디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느리게 대답하긴 하는데, 저는 어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막 대답을 해요. 근데 얘가 이제 뭐 3세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콕 집어서 얘기해 줬어요. 이건 2.5세대야. 근데 3세대는 굉장히 숭고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3세대가 당연히 이제 사람들은 되게 궁금할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3세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그래서 아마도 자율주행보다는 이 옵티머스인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을 먼저 조금 선보이고 좀 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11월 6일 날 테슬라의 주총이 있는데, 여기에서 3세대를 공개할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명확한 좀 생산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 근데 이제 뭐 당장 양산을 못 하더라도 지금 중국도 지금 그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좋은 게 상용화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또 그런 관련주들이 상장을 또 앞두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상용화라는 것은 그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관련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명확한 두발 이족 보행의 휴머노이드는 한 종목밖에 없긴 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액추에이터 쪽을 이제 많이 보고, 오늘 이제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크게 이제 상승을 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제 약간은 이제 중국 종목, 이제 중국 주식을 조금은 이제 뒤쪽으로 빼놓으실 수도 있는데, 휴머노이드 쪽에서 뭔가 수익을 좀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ETF 같은 것들도 좀 잘 되어 있어요. 중국 로봇 모아놓은. 네네네. 휴머노이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저는 조금 일부 보시는 것도 괜찮고, 전 중장기적으로도 사실 전망은 상당히 괜찮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모멘텀을 하나 이제 제가 테슬라 말씀을 드렸는데, 유니트리도 지금 이제 4분기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상장할 거라고 하는데, CATL도 홍콩에 상장되고 나서 사실 좀 저평가돼서 상장하긴 했지만 지금 신고가 뚫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트리도 상장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주가를 그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종목들의 좀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을까. 예, 좀 큰 그림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로봇 산업 성장이 이제 사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도 하고 또 네. 성공적이니까 네. 네, 이 부분을 투자자로서 놓치면 안 된다. 네.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 정말 이제 반도체하고 로봇 얘기하니까 시간이 다가오렸는데, 한국항공우주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지금 고점에 물린 분들이 많은데 지금 걱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 전에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요. 방금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인텔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사실 지금 그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랬죠. 지금 네. 프리장에서 지금 인텔이 27% 네.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만 짧게 한번 그럼 설명해 주시고 예. 한국항공우주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결국에는 CPU랑 GPU가 이제 결합된다는 쪽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런 쪽에서 되는데, 이번에 파운드리 쪽과는 연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파운드리 되게 되면 삼성한테는 악재입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거를 이용해서 혹시나 이제 했던 기대감이 살짝 사라지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 TSMC는 떨어지고 있어요. TSMC는 악재죠 당연히. 예. 네, 그러니까 혹시나 파운드리를 엔비디아가 활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럴 수는 있다는 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그쪽은 미국이 작정하고 미국 안에서 다 해결하려는 분위기네요. 그걸 가지고 정부랑 딜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 네. 미국 정부랑 그러니까 제가 해줄 테니까 좀 크게 할 테니까 중국으로 가는 거 승인해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어쨌거나 한국이나 대만 이런 해외 기업들한테는 좋은 뉴스는 아니겠네요. 조금 그런 현상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한국항공우주 얘기를 했었는데 왜 불려요? 이걸 오늘 장중에 최고가 경신 후에 네. 주가가 이제 급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깜짝 놀랐단 말이죠. 네. 이게 아니 원래 이 회사는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대 중반 때도 그랬고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이런 거 잘합니다. 근데 워낙 그래요. 항공우주지 않습니까? 항공 쭉 비상했다가 로켓처럼. 예, 그렇다가 좀 어이구 좀 힘드네 그럼 다시 쉬고 이거 잘하면서 추세를 그렇게 맞춰가면서 그때 기억으로 제가 분할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뭐 30만 원인가 그때까지도 간 적이 있었는데 분할하기 전에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제 나왔던 얘기가 약간 루머였었지 않습니까? 미 해군 쪽에 공급할 가능성이 그쪽에 밸류체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도 공군 쪽에서 뭐 여기도 MRO야? 뭐 이런 느낌 들어가면서 거기서 좀 약간 오버한 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그 얘기 뭐 뒤로 회사 쪽에서도 그러면 아무 얘기도 없다 보니까 그냥 바로 발락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만 본다 그러면은 하반기는 좀 지연된 물량에서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변동성이 좀 커지던데 어제같이 이렇게 강한 날은 죄송하지만 쫓아간 날이 아닙니다. 야. 거기서 이제 좀 K 증시 특성상 좀 비중 줄여야 되는 날이에요. 어제는 아이고 이거 좀 얘기를 못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그런 날이고 오늘 같은 날에 이제 다시 원점으로 쭉 들어온다 그러면 실적 플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좀 이제 물량 소화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저고점 때 넘어서 이번은 안착하는 모습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래도 분위기 쪽에서는 이번에 판매 수리온 헬기 이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미라클 쪽에서. 그래서 다들 쓱 만져보고 이거 어디서 샀니? 그러면서 그거 한번 싹 넘기고 뭐죠? 그 흰머리 쫙 넘기고 사실은 한국산이야 이거 그러면서 그렇지 그래? 나도 한번 주문 좀 해볼까 이런 분위기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혹시나 나오는데 또 사우디 뭐 카타르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확인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동남아부터 아직 수준 모멘텀 더 있다고 봐서 그냥 실적은 이제 예정된 쪽으로 다시 갈 것 같고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냥 근데 물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요. 네. 그래도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뭐 재료가 사라졌다거나 기업의 뭐 미래가 어둡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 네. 크게 뭐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시간이 너무 애매하게 남았는데 과장님께 이것만 여쭤볼게요. 사실 카카오와 네이버에 오늘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가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뜨겁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그래도 금리 인하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쪽도 살아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하기에는 이제 숫자의 성장이 나와야 이제 정말 진정한 성장주이긴 해서 저는 뭐 일단 그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숫자를 저는 좀 보시는 게 더 요즘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할 때에는 이 친구들을 성장주로 봐주고 미래이익을 땡겨서 반영을 해주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미국 투자도 너무 많이 활성화돼 있고 싶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대체할 이제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도 많고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주식은 상대적인 거니까 네. 매력도가 저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주에 대표님 아까 말씀해주신 이프 카카오라는 카카오의 연례 행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를 혹시 우리 투자자들이 즐거워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준다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으로 저는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챗 GPT의 다운로드 수를 제미나이가 이겼어요. 네, 저는 그래요? 네. 최근에 제가 알파벳이 반독점 소송 판결 나기 전에 지금 좀 너무 눌려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좀 많이 올라 있죠. 근데 그럼에도 밸류에이션 싸거든요. 사실은 냉정하게 놓고 알파벳과 그렇게 보시면 사실은 이제 뭐 단기적인 모멘텀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